힘이 되는 꾸미쌤 영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미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학습을 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면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후에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겠죠. 늘 항상 함께하는 투부정사. 자, 오늘은 명사적 용법 같이 학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투부정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투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투와 부정사가 합쳐진 걸 투부정사라고 얘기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부정사가 뭘까?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안일부에 정할 정자를 써서 정해지지 않은 품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정사예요. 그런데 영어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와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영어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사를 한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사는 어떠한 품사를, 어떠한 단어를 이러한 형태로 쓰여주게 되느냐 하면 동사라는 놈을 데리고 와서 부정사로 만들어주는데 이 동사가 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역할이? 주어의 상태나 또는 움직임을 어떻게 해주죠? 나타내주죠. 뭐로? 뭐뭐이다,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주어 뒤에서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줘요. 이게 바로 주어, 동사가 하는 뭐죠? 기능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형태는 비동사와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부정사는 조동사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이렇게 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능은 하지 않아요. 동사의 기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을 설명해 주거나 나타내 주는 무엇뭐이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정사는. 그러면 형태만 끌어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형태만 끌어다 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동사가 원래의 기능대로라면 주어의 인칭, 그리고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사라는 것은 이 형태만 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원래 형태인 원형, 동사의 원래 형태만 가지고 부정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것은 바로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때 이 동사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동사의 형태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부정사를 다시 정리하면 인칭, 수, 그리고 시제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사가 뭐라고요? 동사 원형.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 동사의 원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되죠. 그래서 이 부정사는 두 가지가 돼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 그대로를 일컫는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들어갈 때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원형 부정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의 기능은 없지만 동사의 형태, 무슨 형태? 원래 형태인 원형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부정사다. 그러면 to 부정사는 뭐가 된다?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바로 to 부정사가 된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to 부정사는 어떠한 식의 품사, 어떠한 식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to 부정사에 그래서 용법이 있는데요. to 부정사가 총 3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3가지의 품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사적, 두 번째 형용사적, 세 번째 부사적 이렇게 3가지의 용법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사적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는 명사의 품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형용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부사는 부사가 하는 역할 그대로, 누가? 투부정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에서 to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이 익죠. 이 to가 하는 역할이 원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가 뭐예요? 전치사는 명사에 또는 대명사에 또는 명사 구의 앞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명구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에 쓰여지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는 전혀 달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똑같지 않다는 거.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도 to, 두 번째도 to. 자, 그런데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전치사 to는요, 뒤에 명사 또는 명사 구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to 뒤에 누가 나와야 되죠?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to는 어디로 또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투부정사의 to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명사적으로 쓰일 때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 부사적으로 쓰일 때 동사와 함께 엮여지면서 같이 해석은 가능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해석을 보니까 우리는 가요. 학교로 가요. 학교에 가요. 왜 가지? 공부하려고 가요. 공부하기 위해 가요. 자, 앞에서 쓰인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앞에, to 동사 원형 앞에 적힌 to는 해석이 앞에 있는 전치사와는 뭐 같지 않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학교에 가요. 공부하기 위해. 되셨나요? 공부하다라고 해석됐나요? 안 했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왜 학교에 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줬어요. 자, 이렇게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는 전혀 다르다는 거, 같지 않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투부정사의 경우에 항상 긍정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이란 단어를 넣어줘요. 투부정사 어디에? 앞에. 동사의 부정이 아니에요. 문장 전체의 부정이 아니고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to 앞에다가 적어주면 투부정사의 부정이 돼요. 자, 요 세 가지 무조건 정리하세요, 여러분.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to 더하기 동사 원형. 부정사는 뭐다? 동사 원형. 그런데 형태는 그대로이나 기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투부정사의 용법은 정해지지 않은 부정사의 형태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나타낸다?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명사적 용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요. 어떻게?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의 역할을 그대로 할 거야. 자, 선생님들마다 투부정사에 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편이고요. 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동사 원형 are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짧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동사이지만 형태만 가지고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동사 해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용법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품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무조건 뭐만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주어 자리면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은는이가 붙여주시면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을을 붙여주면 되죠. 그죠? 보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주로 대부분 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래적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말을 드리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석은 뭐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약간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해야 할 의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은 투부정사를 항상 세모로 표시할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표시를 하는 방법을 꼭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동사 표시해 주시고 선생님 늘 하는 거죠. 동사 표시하는 거. 자, 그러면 동사를 표시하면 주어가 보여요. 왜? 앞에 있으니까. 누구 앞에? 동사 앞에. 아, 그렇다면 얘는 주어 자리에 왔구나. to study, to 부정사, to 더하기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공부하는 것. 그런데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로워. 됐나요? 자, 근데 똑같은 예문인데 누가 빠져 있어요. to가 없죠,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그냥 study가 왔어. 그런데 문장에 동사는 있어. 그러면 study가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영어를, 흥미롭다. 동사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I를 넣어놨어.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해 영어를. 흥미로워. 이게 완전한 절이 되나요? 문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is를 우리가 동사로 판단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study English를 뭐로 봐야 돼요? 주어. 주어가 있는 주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인 study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to를 붙여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명사처럼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자, 만약에 이 똑같은 예문에서요. is interesting 없고 이렇게만 있어요. study English 맞춤표 하면 영어를 공부해라 하는 무슨 문장이 돼요? 명령문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해라 라고 나타내주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따로 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불완전하게 되지. 그런데 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앞에 주어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투부정사로. 자, 그러면 투부정사 주어는 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취급하셔야 되느냐 하면 항상 단수 취급하셔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체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주어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하나만 주로 들어가니까. 수식어구를 빼도 주어가 보통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단어기 때문에 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짧았던 주어보다는 길어지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바꿔주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게 돼요. 자, 투부정사 여기 또 갔죠? 뒤로 갔어요. 투부정사가. 그러면서 is interesting 동사 부분이 앞으로 왔어. 그런데 누가 비어있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누구다?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적혔을 때는 주로 뒤로 보내고 무슨 주어인? 가짜 주어인 가주어 it을 데리고 오고요.
진짜 주어인 진주어는 어떻게 문장의 뒤로 보내주는 것이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to study 자리가 바뀌었지만 둘 다 어떻다? 용법은 명사적 용법. 무슨 역할 한 거? 주어 역할 한 거. 똑같은 용법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다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왜? 용법이 세 가지나 되다 보니까 각각의 품사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다른 거 찾아. 이렇게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to study 주어 자리에 있다. 그런데 가짜 주어로 바꿔서 가짜 주어를 데리고 와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줬다. 그래도 to study 똑같은 용법이다. 어떻게? 명사적 용법의 주어 역할, 명주. 똑같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럼 이때 이 가짜 주어인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인칭 대명사,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주어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를 한번 보도록 하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말해서 요 자리에 누가 온다는 거다?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는데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더라? 을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목적어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을 해주시냐면 동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꼭 넣어줘야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I want, 나는 원해, 동사고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 to be. 자, be라는 단어는 비동사. 원형이에요. be, mr, is, was, were의 원래 형태예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to be가 어디에 있냐면 주어, I, 동사 want, 그 다음 나는 원해. 뭘 원해?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 목적어 자리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동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문장 내에서 어떤 동사가 오면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된다? 투부정사. 그 투부정사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자, 특정한 동사들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오면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만 와야 돼요. 나중에 동명사 배울 때 이거 똑바로 안 외우면 엄청 헷갈려요,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I want to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즉 어떠한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항상 누가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동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얘네예요. want, would like to. 여러분은 want와 would like to는 의미가 동일해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라 보시면 돼요. hope, wish. 어때요? 희망하다, 바라다, 소원에 관련된 거죠.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manage, 해내다, learn, 공부하다, agree, 동의하다, choose, 선택하다, tell, 말하다, need, 필요로 하다. 자, 이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의미가 어때요? 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 선생님이 됐나요? 앞으로 되고 싶단 얘기지. 그리고 wish, 나는 바래, 내 소망은 이거야.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되고 싶단 얘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외우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투부정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거 아직 안 했어. 미래적이야. 그리고 동의를 나타내거나 계획을 하거나 또는 필요해. 긍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무슨 형태? 투부정사의 형태.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요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시험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시험 유형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없애고 be 이렇게만 넣어놔요. 그래서 알맞은 형태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want 나는 원해 선생님이 되기를 아직 안 됐네 앞으로 돼야 되네 아 투부정사구나. 자 그리고 체크 다시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아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자리네. 그러면 명목까지 확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미래적 의미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암기하게 했던 방법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는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원하고 막 희망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늘어지니까 애들이 다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원하는 동사, 그리고 희망하고 바라는 동사, 기대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동사, 뭐 동의하는 동사, 뭐 등등 이러한 의미로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미래적이야. 앞으로 해야 할 거 해석을 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나마 이해를 더 잘 하더라고요. 문장 안에서 좀 잘 찾아내는 편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시험에서 아까 선생님이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to be가 아니라 be를 넣어놓고 알맞은 형태 골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want라는 동사는 뭐뭐 하기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투부정사의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원형 안 돼요. 동사의 ing 형태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 to be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want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의문사라는 걸 우리가 적어주는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려고 의문사를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동사들은 주로 모르기 때문에 또는 물어보고자 또는 뭐 하고자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동사들 뒤에 의문사 투부정사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k, understand, find out, consider, know, discover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누가 올 수 있다고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의문사 적고 투부정사의 형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같이 오게 되는 경우에 해석을 하실 때도 의문사에 유의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쓰여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의문사 한번 보시면 what, when, where, how, which who가 빠졌네요, 여러분. who나 whom, 투부정사. 자, 이렇게 7가지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자, what은 무엇을 뭐뭐 할지. when은 when 투부정사 언제 뭐뭐 할지. where 투부정사 어디에 뭐뭐 할지. how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왜? how가 방법이라는 뜻도 있잖아. 다음 which 뒤에 명사 적어줄 수도 있고요. 범위를 한정해 줬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which만 적어줄 수도 있고 which 투부정사 하면 어떤 것을 뭐뭐 할지. 자, 그리고 who나 whom 투부정사가 되면 누가 누구를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아니 쓰면 안 돼. 왜 뭐뭐 할지
안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에서는 Y 투부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목적어 자리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특히나 이러한 동사들이 왔을 때 뒤에는 주로 의문사 투부정사가 함께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자면 I don't know, 나는 몰라. know, 동사, 몰라. what to wear,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뭘 모르지? 주어고 동사고 뭘 몰라? 목적어를 알지 못한다. 아, 목적어 자리구나. 그런데 그냥 to wear, 입는 알지 못해가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돼. 무엇을 입을지. For the party, 그 파티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를 잘 모르겠다. 그 다음 I'm considering, 나는 고려하고 있는 중이야. 아, consider, 동사네.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동사죠? When to visit, 언제 방문할지. 하와이를 언제 방문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얘도 주어, 동사. 모르겠다가 아니라 생각 중이야. 언제 방문할지를 생각 중이야. 고려하고 있어.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냥 의문사를 빼고 투부정사 하게 되면 나는 하와이에 방문하는 것 고려해. 뭘 고려해? 뭘 방문해? 언제 방문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만 온다기보다 의문사 투부정사를 취해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 대신 의문사 중에서 Y 투부정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 됐나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문사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 적어주고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로도 바꿔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의문사 투부정사도 이런 동사 뒤에 올 수 있구나. 목적어 자리에. 자,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볼 건데 보어 역할하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어가 무슨 보어가 있었냐면 일단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거. 자, 마찬가지 투부정사 세모 안에 묶어주시면서 자, is 동사. 나의 취미는 주어져 이다. 뭐? 우표를 모으는 것. 우표를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 우표를 모으는 게 뭐라고요? 나의 취미. 그래서 주격보어 역할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주어와 투부정사 이하가 동격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보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용법을 한번 적어주자면 보어잖아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줬죠. 그러면 큰 틀은 명사적 용법. 그리고 무슨 역할? 보어 역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때도 있죠. 목적어를 보충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줄 때에는 얘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게 되면 동사에 의해서 투부정사를 적어주게 된다. 형태를 그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적어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 자리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바로 동사에 의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아까는 목적어였고요.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는 바로 이렇게 있어요. 아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그러면 자리가 어때요, 여러분? 다르죠? 얘는 목적어 자리고요. 얘는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동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 헷갈리시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 동사 투부정사는 몇 형식에 해당? 3형식에 해당.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몇 형식에 해당? 5형식에 해당. 그래서 3형식에 들어가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5형식의 경우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중복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일단은 want라는 동사는 아까도 있었다, 그죠? tell도 그랬고, expect도 그랬고요. 그리고 wish라는 동사도 그랬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중간에 목적어는 항상 목적격의 형태여야 돼요. him 또는 her, me, them 이런 목적격의 형태를 꼭 취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적격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want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면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투부정사 하기를 want 원하다. 그다음에 order 목적어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명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그 다음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대하다. 그 다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충고하다. 목적어에게. 그리고 allow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 원인을 일으키다 또는 뭐뭐하게 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격려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바라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5형식이니까 중간에 목적어, 목적격의 형태로 누구누구에게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인칭 대명사 넣어주시면서 뒤에 투부정사 형태를 다 취해. 그런데 동사들은 누구여야 돼요? 얘네. 이러한 동사들은 동사 적어주고 목적어 적어주고 목적 보어 자리에 누구를 적어줘야? 투부정사. 근데 또 다 의미를 보면 어떤 거냐면 안 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의 미래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또 간혹가다 이런 cause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그렇지 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애들은 외워놓으셔야 되죠. 선생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약간 다름으로 형태도 다르고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 용법, 역할 구분해내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투부정사를 일단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은 세모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표시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니까 앞에 일단 또 1번부터 이시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석을 그대로 해볼게요. 그것은 중요하다. 배우는 것, 실수로부터. 그러면 그것은 중요하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 것 두 개죠. 그러면 앞에 있는 it은 뭐란 얘기죠? 가주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있는 to learn이 뭐에 해당한다? 진짜 주어인 진주어에 해당. 그래서 얘의 용법은 뭐가 된다? 명사적 용법의 주어가 된다. 그쵸? 그래서 부드럽게 해석하면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중요해. 다음 2번. 자, our hope is 동사. 아까도 동사 표시하셔야 되죠. 자, 우리의 희망은 이다 to open our own shop. 우리의 희망은 우리만의 샵, 가게를 여는 거야. 우리만의 가게를 여는 것. 우리만의 가게를 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희망. 동격이구나. 그러면 뭐다? 명사적 용법이고 주어를 어떻게 해줬다? 보충 설명해줬으니까 보어.
다음 3번. This magazine. 이 잡지는 explains. 설명하고 있어. 동사죠. 뭘 설명하고 있지? 뭘 모르니까 우리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To see, 보는 것. In that country, 그 나라에서 보는 것을 설명한다. 근데 보는 것을 설명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돼야 되네. 자, 이 매거진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의 형태네요. 누구 뒤에 있나요? 동사의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뭐다? 목적어, 명목. 다음 4번. 그는 decided, 결심했대. 뭘? to go, 가는 것을. to 서울, 서울에 가는 것을. 그가 서울을 가기로 결심했대. 그러면 동사의 뒤에 적혔고, 앞으로 이제 가겠구나. 미래적인 의미 decided. 아까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중에 decid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는 결심했어. 서울에 가기로 결심했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뭐다? 목적어, 명목. 다음 5번. 자,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사, is. 근데 이만큼 주어가 길어요. 그럼 잡아줘야지. At his new school. 전치사구는 잡아놓고. 자, to make friends. 친구들을 만드는 것. At his new school.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의 aim, 목표이다. 그러면 얘가 동사란 얘기는 앞에는 뭐란 얘기다? 주어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의 목표야. 그래서 주어 자리에 적혔고 명사적 용법의 주어. 됐나요?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자, 다음 6번. He ordered. 그는 명령했어. 또는 충고했어. 누구한테? me, 나한테. 목적어네요. 뭐 하라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데 뭘? 약간의 따뜻한 티. 핫티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쵸? 선생님도 만들다 보니까 warm tea. 약간의 따뜻한 티를 좀 마시라고 감기 걸렸나 봐요. 그래서 충고했다, 조언했다. 의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뭐 어른이시겠죠. 아니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는 나에게 약간의 따뜻한 티를 마시도록 조언해줬어. 충고해줬어. 자, 목적어인 내가 to drink. 마셔야 해요.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에 뭐가 된다? 보어.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 됐나요? 자, 그래서 다 큰 틀은요, 지금 다 명사적 용법인데 그 명사적 용법에서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명주, 명보, 명목, 명목, 명주, 명보. 이렇게 각각 또 역할이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밑줄 친 용법 중 다른 것을 고르시오.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렇게 세 가지의 문장이 요렇게 3, 4, 5번이 나온다면 큰 틀은 어차피 명사적 용법으로 똑같으나 완전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5번. 3번, 4번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동일하죠. 용법을 고르시오라기보다는 역할을 고르시오 하면 얘는 둘 다 목적어 역할이니까 똑같은데 얘는 어때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3, 4, 5번 중에서는 5번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은 똑같은 용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명사적 용법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자, 꼭 여러분만의 메타인지법으로 또는 여러분만의 정리 비법으로 꼭 정리하시고 또 책장 안에 한 번 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곧 시험이 다가와요. 화이팅!